박항서 감독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서양인 감독 한번 들여보려는 심산으로 박항서 감독에게 모욕을 안겨줬던 베트남에 이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마저 신태용 감독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체 개발 전투기 KF-21 분담금을 배째라식으로 내지 않겠다던 때에 이미 수상함을 감지하긴 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또다시 한국인 신태용 감독에게 배신감을 안겨줄지는 몰랐는데요. 사건은 얼마 전 막을 내린 동남아시안게임의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 오랫동안 힘겹게 키워온 인도네시아 남자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선전할 기미가 보이자 한국인 감독의 입김을 싹 빼기 위해 신태용 감독을 A매치, 아시안게임 등 다른 국제경기 준비로 지휘봉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핑계를 대며 배제한 뒤 자국 출신 인드라 스자프리 테크니컬 디렉터를 임시 감독으로 내세운 겁니다. 당연히 신 감독의 흔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상황을 지켜보면 그동안 박항서 감독에게 베트남이 저지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계속해 신 감독을 뒤흔들고 있고 한 번씩 심심할 때면 경질설을 내놓고 있죠. 오늘은 신태용 감독의 노력에 결실을 한 순간 표정이 싹 바꾸며 뺏어간 인도네시아 축구가 그간 신 감독에게 저지른 일을 소개해드리며 박항서 감독의 접근에 감독직으로 선임하려 하는 꿍꿍이가 공개된 현지 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신 감독이 차곡차곡 다져둔 기본기를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 축구 최강국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라이벌 베트남과 태국을 차례대로 꺾고 올라가 32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다는 점에 대대적인 홍보도 뒤따랐죠. 그런데 문제는 자화자찬하는 포스터 그 어느 곳에도 여전히 그리고 명실상부 정 감독인 신 감독의 얼굴이나 이름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열린 태국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치르는 사투 끝에 5대2로 승리했습니다. 태국을 꺾은 인니는 1987년과 1991년 대회 금메달 이후 32년 만에 금메달이라는 감격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 세대에서 어린 시절에나 누렸을 그 영광을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신태용 감독의 체계적인 지도 덕분이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의 흔적을 지우는 데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의 연령별 대표팀 사령탑은 신태용 감독입니다. 신 감독은 인도네시아 A대표팀 U23과 U20 대표팀을 모두 지휘하는데요. 그러나 돌연 동남아시안 게임에 나선 U23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이 아닌 인드라 스자프리 테크니컬 디렉터로 임시로 맡아 나서게 됐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A매치와 아시안게임 등 다른 국제경기 준비로 지휘봉을 잠시 내려놓는다며 말이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월드컵을 앞둔 팀이 앞서 그보다 규모나 권위가 더 낮은 대회가 있다고 잠시 지휘봉을 내려놓는 일이 정상적인가요? 혹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신태용 감독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내고 공을 치야 하는 어떤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승 직후 제작 발표한 치적 자랑 포스터에는 자국 코치와 선수들 사진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태용 감독이 말 그대로 멱살 잡고 끌고 가 만들어낸 승리임에도 임시 코치가 맡은 팀의 경기력은 신 감독이 만기 칠람하던 팀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축구인지 격투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실제로 이는 심각한 문제로 커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시아 축구연맹이 진상조사에 나서 결승전에서 난투극을 벌였던 태국과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거든요. 7장의 레드카드와 12장의 옐로우 카드가 나온 사상 초유의 난장판 경기에 비판의 목소리는 한두 마디로 부족한 상황이죠. 실제 경기장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AFC가 조사하기 시작한 경기는 어떠한 오버스러운 표현보다도 난투극이 적당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경기 후반과 끝난 후이긴 하지만 사실 경기를 보고 있던 이들은 누구라도 알았습니다.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폭탄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을요.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경기 내내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양팀의 감정이 결정적으로 폭발한 것은 후반 추가 시간 막바지 무렵이었는데요. 2대1로 앞서던 인도네시아 코치진이 태국팀에게 프리킥을 선언하는 주심의 휘슬을 경기 종료 휘슬로 착각해 승리를 축하하고자 경기장에 뛰어들어 경기가 잠시 중단됐던 것이죠. 누구라도 상대팀이라면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렵사리 재개된 경기 후엔 놀랍게도 태국이 2대2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또 태국 선수의 과한 세레머니에 이번엔 인도네시아가 발끈해 한 차례 충돌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비매너로 가득하던 경기는 연장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장전 시작 1분 만에 인도네시아 선수 하나가 골을 기록하더니 태국 쪽 벤치로 달려가 도발했거든요. 당연히 양측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엉겨붙어 대규모 난투극을 벌였죠. 욕설과 주먹이 오가는 난투극은 캄보디아 보안 요원까지 투입돼 겨우 마무리됐고요. 쉴 새 없이 카드를 꺼내들어야 하는 주심이 안타까워 보일 정도였죠.
난투극 이후 필드에 남은 태국 선수는 단 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5대2로 이기며 32년 만에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정상에 오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7장의 레드카드와 12장의 옐로카드가 나온 이날 경기는 잊지 못할 최악의 경기로 남게 됐죠. 아무리 라이벌과의 신경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품격 있는 국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까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최국 캄보디아가 나서 경기 막바지와 직후에 벌어진 난투극에 대해 AFC의 조정을 요청한 상태고요. 실제로 AFC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며 두 팀의 메달을 박탈하는 수준의 처벌은 없을 것이지만 양국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은 확실히 벌금과 출전 정지를 당하는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초도 수사 결과를 공유했는데요. 이에 뒷방에서 음흉하게 웃으며 신난 모습으로 기사를 써내는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이런 징계와 벌금은 당연한 수순이다. 실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사는 약 한 달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죠. 어쩌면 신 감독 입장에서는 이름이 쏙 빠져있는 지금의 상황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처럼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흔들기로 힘들어해왔던 전적이 셀 수 없이 많거든요. 올해 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신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가 또 금방 다시 계약 기간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가만히 자기 할 일 잘하고 있는 신 감독을 괴롭혀왔는데요. 이런 공작의 최전선에는 국영 언론이 있었습니다. 신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며 U20부터 A대표팀까지 한 큐에 인리 축구 체계를 잡는 일을 착실히 수행해왔는데요. 그는 부임 첫해 2020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미쓰비시컵에서 결승까지 진출한 데 이어 2023년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도 획득할 정도로 선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 것은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오른 2007년 이후 처음이었던 데다 감독이 끌고 가서 실력으로 만들어낸 성과였기에 인리 축구 팬들도 적잖이 흥분했죠. 그런데 이 흥분이 너무 컸는지 스스로의 수준에 대한 객관화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제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면서 신태용 감독의 인리 피파 랭킹은 179위에서 151위로 28계단이나 상승했는데요. 올해 초 박항서 감독이 이끈 베트남과의 동남아 축구연맹컵 준결승전에서 패배하면서 결승 진출이 무산되자 일부 팬들은 신태용 감독의 교체를 주장한 겁니다. 문제는 이 여론이 정설이 되어 협회에서도 진지하게 신 감독을 경질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언론으로 새어나가며 일파만파 큰 문제로 번져갔다는 점이었는데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나서 신 감독이 그간 이룬 업적과 추후 발전을 고려해 원래부터 약속된 계약 기간 동안 동행하기로 했다는 대단한 결정을 발표했죠. 참 웃기는 일입니다. 전형적인 길들이기 수법인데 그 안에서 당하는 사람은 미쳐버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신 감독은 이에 대해 품격 있게 인도네시아 축구에 헌신하겠다는 뜻만 밝히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우리 지도자들의 팬인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당시 경질설이 대두되던 때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과 작별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언론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인리가 신태용 감독 뒤통수를 치고 박항서 감독과 계약하려 한다는 계략이었음을 알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박 감독에게 접근해 투르시아 감독만큼의 연봉을 보장하겠다는 오퍼를 날렸다는 기사를 보면 이 정황이 정확히 설명되죠. 신 감독이 앞선 박 감독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또 다른 멋진 역사를 쓰길, 동시에 몸과 마음 다치질 않길, 흠집내기 작전에 당하지 않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